어느 날 잊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꿈에 나옵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무는 감정이라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납니다. 가끔은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괴롭습니다. 말을 아끼던 그 표정, 돌아서던 뒷모습, 함께 걷던 골목의 나뭇잎 바스락임까지도 그 인연은 분명히 끝났습니다. 말도 연락도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은 지 오래죠. 그런데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아직 그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끝났다고 스스로 다짐한 관계가 삶에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 걸까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이기에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어떤 인연은 기억 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지워지지 않게 새겨두고 그 자리에 눌러 앉습니다. 당신은 떠난 사람보다 그 사람과 주고받은 감정에 더 오래 머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 자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남긴 느낌, 그 순간의 감정, 그 온도, 그 흔적을 떠올릴 뿐입니다. 노자는 흐름을 따르라 했습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모든 것은 흘러가야 자연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법보다 머무는 법을 더 먼저 배웁니다. 마음이 자꾸 돌아가는 건 사랑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습관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무언가 제대로 끝맺지 못한 그 미완의 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알 겁니다. 그 인연은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위로도 힘도 되지 않는다는 걸요. 그런데도 남아있다는 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남긴 만큼 그만큼 사랑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마음을 주지 말라고. 그러나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인간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인연은 내가 온전히 조절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붙잡는다고 남아주지 않고 밀어낸다고 사라지지도 않죠. 그 사람이 남긴 기억이 당신의 삶을 흔들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도 그때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결을 원하고 그 연결이 끊어질 때마다 스스로의 존재가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입니다. 끊어야 할 인연이 기억 속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이유는 그 인연을 통해 당신이 나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나는 사랑했고, 아팠고, 울었고, 무언가를 배우려 애썼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놓아도 그 감정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끊는다는 건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 인연을 흘려보내는 데에는 단단한 이별보다 부드러운 이해가 더 필요한 법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결국 모든 인연을 놓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이 마음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낸 그 증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밤에 잠이 들려고 누우면 잊었다고 믿었던 얼굴이 어스름 속에서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말투, 눈빛, 함께했던 사소한 순간들이 모래처럼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왜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하느냐고,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하지만 철학자들은 그 미련이야말로 당신이 한때 진심이었다는 가장 인간적인 증거라고 말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삶의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 인연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그 관계에 부여한 의미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질문을 바꿔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하나가 아니라 왜 나는 그때의 나를 놓아주지 못하나로 기억은 사람보다 자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잊고 싶은 것은 사람인데
실은 그 사람 곁에서 웃고 울고 기대던 그때의 나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을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지운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다독이고 지금의 나에게로 천천히 걸어오는 일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화하고 변화하는 것은 흘러간다고. 그 흐름 속에서 사람은 무엇 하나 붙잡을 수 없으며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큰 아픔을 불러온다고. 그러니 당신은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할수록 그 인연은 더 선명하게 떠오를 뿐이니까요. 가장 이상적인 망각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해가 지고 어둠이 물러가듯 당신의 마음도 언젠가 그 이름을 조용히 놓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기억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자책 없이 사랑했던 기억을 지우지 말고 그 안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바라보세요. 그때의 진심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진심은 이제 당신을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강함은 기억을 잊는 능력이 아니라 기억을 끌어안은 채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연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 인연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그 기억을 품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걸 부디 잊지 마십시오.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 곁을 떠났지만 그와 나눈 말들, 눈빛, 침묵은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이별은 물리적인 단절일 뿐 감정은 그렇게 쉽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모든 것은 흐른다고 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듯 같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그 순간의 그일 뿐입니다. 지금의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이 아는 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성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움직입니다. 잊어야 한다는 머리의 지시보다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더 오래, 더 깊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진 인연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 아직 그 장면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비움의 미학을 말했습니다. 가득 찬 그릇은 더 이상 담을 수 없고 비워진 마음에야 새로운 것이 스며든다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이해 없이 비워낼 수 없습니다. 그 인연을 애써 끊으려 하기보단 그 인연이 내게 남긴 것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온도를 주었는지, 내가 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무엇을 주고받았고 무엇을 놓쳤는지를 되짚어보는 일. 그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칸트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지만 감정의 힘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은 결국 마음의 동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 당신은 이별을 논리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끊어졌다는 사실 하나로 마음을 납득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다른 언어로 설득되어야 합니다. 이해, 공감, 그리고 자비로 끊어내야 한다고 다짐해도 그 인연이 마음에 남는다면 그건 아직 그 사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나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을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를 기억해도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걸 내 마음에 들려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람도 물도 천천히 움직일 때 더 멀리 가듯이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흔들리며 조금씩 비워지며
새로워지는 법입니다. 어떤 인연은 지나간 후에야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시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 무시했던 말 한마디가 시간이 흐른 뒤 깊은 상처처럼 마음을 건드립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엮이지만 않았더라면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덜 후회하며 살 수 있었을 거라고. 그러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우리를 만들고 그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은 경험을 통해 성숙한다고 했습니다. 상처조차도 내면의 조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 인연이 당신을 망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어떤 부분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 바뀐 마음 때문에 지금 당신은 더 예민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으며 어쩌면 더 깊어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겪지 않고도 사람이 깊어질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깊이는 아픔과 함께 찾아옵니다. 장자에게서 삶은 그저 일어나는 것들의 흐름일 뿐입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모두 그저 흘러가는 풍경일 뿐이니 머무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람이 아닙니다. 흘러간다 해도 흔적을 남깁니다. 중요한 건 그 흔적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그 흔적을 후회의 증거로 남길 수도 있고 나를 일으킨 흔적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인연을 끊어내야 한다고 느낀 건 분명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갔기 때문일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 혹은 그 사람을 만나며 흔들린 나를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합니다. 삶의 가장 큰 자유는 마음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인연은 외부에서 다가오지만 그 인연을 기억할 방식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비난으로 남길 수도 있고 배움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괴로움은 아직도 그 인연을 잘못된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연도 당신의 삶에 있었기에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연은 당신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당신을 바꾼 것입니다. 때로는 무너짐이 다시 일어선보다 더 큰 변화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그 인연을 원망이 아닌 연민으로 바라보십시오.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힘입니다. 인연은 물건처럼 손에서 놓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지 않아도 마음속에 머무는 이가 있고 밀어내도 계속 남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람보다 관계 속 감정을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땅히 올 곳에 가고 마땅히 떠날 곳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이치를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기대한 만큼 혹은 더 깊게. 그래서 마음의 어딘가가 여전히 그 장면에 멈춰 서 있는 것이죠. 그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그 감정이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기계처럼 리셋되지 않으니까요.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지나간다고.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왜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가? 그건 그 인연을 통해 당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직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을 통해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애썼는지를 당신 스스로에게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해석을 원한다고. 사람은 겪은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니 그 인연을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을 통해 당신이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변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억 속 자신을 아직도 이해하려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노자는 모든 관계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때가 지나면 아무리 애써도 돌아가지 않고 아무리 붙잡아도 이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 이제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그 인연을 잊지 못하는 것인지, 그 인연 속에 자신을 놓지 못하는 것인지, 아무도 그 답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당신이 그 질문을 스스로 품고 천천히 걸어가도록 등 뒤에서 조용히 등을 떠밀어 줍니다. 붙잡지 않아도 남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더 이상 당신의 현재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 모든 기억은 지나갔고 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다고. 어떤 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조금 더 성숙했더라면, 내가 덜 예민했더라면 그 인연은 끝나지 않았을까? 사람은 언제나 지나간 관계를 현재의 시선으로 재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지혜롭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 아쉬움은 때로는 후회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선택은 그 당시의 최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때 당신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그 시절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치열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후회는 반성으로 이어져야 하고, 반성은 삶을 다시 쓰는 일이어야 한다고. 장자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인연과도 화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면 그 어떤 만남도 상처로 남게 된다고. 당신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아직도 당신 안에 누군가가 그 시절의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당신도 사랑을 주고 싶었고 상처를 피하고 싶었으며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어떻게든 관계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만은 잊지 마십시오. 칸트는 진정한 도덕은 후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 위에 삶을 다시 쌓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철학이 말하는 인간다운 태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람보다 그 인연 속에서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바라보세요. 그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 인연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달라졌더라면 지금의 당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 만남과 이별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 인연이 남긴 것이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별은 한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징조들이 서서히 균열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자꾸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그 사람은 말없이 멀어졌는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지.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의 답이 항상 당신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로 믿지만 정작 인간의 결정은 대부분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그 사람이 떠난 건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쳤거나 달라졌거나 혹은 더 이상
머물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의 배경은 당신이 알 수 없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떠남을 당신의 실패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는 단지 자신의 길로 떠나야 했던 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마음을 꿰뚫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아야 한다고. 떠난 사람은 이미 당신 바깥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보다 당신 안에 남아있는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신을 천천히 지켜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니체는 반복을 말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한 번이 아니라 그 기억이 반복될 때 생긴다고.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도 스스로 의미를 만들 수 있다면 삶은 다시 빛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떠난 사람을 되새기며 아파하는 순간 당신은 또다시 과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성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당신은 아직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누가 더 강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느렸느냐일 뿐입니다. 느린 사람은 더 오래 기억합니다. 더 많이 되새기고 더 깊이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만큼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반응에서 온다고. 그 사람이 떠난 뒤 당신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곧 당신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이제는 묻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왜 떠났느냐고, 무엇이 부족했느냐고.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떠났고 나는 아직 살아있고 이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품을 수 있다고. 사람의 마음은 기억을 버리지 못합니다. 특히 감정이 깊이 얽힌 인연일수록 그 흔적은 마치 문신처럼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의 소식을 듣지도 않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느 방향으로 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당신의 시간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삶이란 자신을 끊임없이 묻는 여정이라고. 그 인연을 떠올릴 때마다 아픈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마주하던 나 자신과 아직도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관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랑할 때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지 알게 되고 상처받을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삶의 거울이 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라 했습니다. 바람은 머무르지 않고 그저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맞던 당신의 몸은 그 따뜻함, 그 싸늘함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가 남긴 마음의 온도가 당신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당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떠올리며 어떤 시절을 애틋하게 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통제하라고 말하지만 그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바라보는 방식의 전환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있다는 건 당신이 여전히 사랑할 줄 알고 기억할 줄 알고 연결되기를 바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철학은 그런 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은 당신이 인간임을 증명하는 가장 소중한 징표라고. 그 인연이 지나갔어도 그 기억이 가끔 당신을 흔들어도
그건 당신이 아직도 삶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에도 귀 기울일 수 있고, 상처를 품었던 사람만이 누군가의 외로움에 손 내밀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이 남긴 것은 고통이 아니라 당신 안의 따뜻함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픔이 옅어진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옅어지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움의 모양이 천천히 변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울컥이는 가슴으로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를 되짚으며 스스로를 탓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그 기억은 슬픔 대신 고요한 정적이 됩니다. 마치 먼지가 쌓인 사진첩처럼 꺼내보면 아련하지만 이제는 다시 넣어둘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인간 인식의 형식이며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고. 그 말은 우리가 인연을 기억하는 방식 또한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아프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그립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과의 시간이 나를 만든 일부였다고 조금은 따뜻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덧붙입니다. 감정은 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감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당신은 지금 그 인연을 잇는 중이 아닙니다. 그 인연을 자신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중입니다. 있는 것은 사라짐이지만 변화는 남은 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자리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지 않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노자는 물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물은 흐르되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그 인연도 이제는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잡으려 하지 말고, 미워하려 하지 말고, 그저 그렇게 지나갔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리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평온한 얼굴을 갖추는 중이라는 걸 당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사람은 늘 기억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기억을 품는 방식이 바뀌면 삶도 함께 변한다고. 그러니 지금 이 변화의 과정이 당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그 인연은 끝났지만 그 인연을 통해 당신이 배운 마음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었고 어느 것도 쉽게 답해주지 않았던 시간들이 당신의 마음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인연이 당신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당신을 단단하게도 했다고.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끝난 뒤에도 그 마음을 계속 품어왔다는 것. 그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당신은 그 인연을 통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걸 배웠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삶은 때로 너무 서툴고, 인연은 늘 예고 없이 찾아와 예고 없이 떠납니다. 그러나 철학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뜻이 있고, 그 뜻은 우리가 살아내는 방식에 따라 다시 해석된다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남긴 것이 상처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기억도 있었고, 미소도 있었고, 무언가를 나누려 했던 따뜻한 순간들도 있었겠죠. 그 모든 시간을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말이니까요. 고맙다. 내가 그때 그렇게 사랑했던 나에게. 고맙다. 아프고도 살아내준 나에게. 고맙다. 지나간 인연을 품고도 끝내 나로 남아준 마음에게.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이겨내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제 당신은 그 의미를 스스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어진 사람입니다. 떠난 인연에 집착하지 않고 남은 감정을 미워하지 않으며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 당신이 당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 인연은 결코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조용히 새로운 형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